네, 이 선생입니다. 자, 이제 일반 전표 입력의 거의 마지막 마지막이네요. 시마이. 해나라. 네, 55에 해나라 보죠. 7월 3일 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원재료. 이거 봐, 나왔잖아. 원가와 시가가 나오면요, 원가만 하시면 돼요. 일반 전표 입력의 경우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을 하실 때 원가와 시가가 나오면 원가만 취하시고 시가는 버려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 영업부 소모품으로 사용했는데 비용으로 처리하래요. 잘 들어봐요. 근데 영업부 소모품으로 사용했대요. 영업부 소모품. 자, 그럼 이제 500번대 소모품비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그냥 분개를 할까요? 자, 분개를 해드리면, 자, 일단 원재료가 날아가는 거죠. 대변에 원재료라고 하시면 되겠고, 원재료. 자, 얼마? 원가 60만 원이야. 그 시가 아니에요? 아니, 나 뭐하니 지금? 원가 60만 원. 자, 그다음에 저격 8번이죠. 저격 8번 타계정 대체. 본래 계정 아닌 다른 계정으로 간 거잖아. 자꾸 본래 계정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신데 원가 얘기 안 배웠어요? 원재료가 원재료 비로 갔다가 그죠? 그 다음에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해갖고 뭐가 됩니까? 제공품이 됐다가 제품으로 가고 제품 매출 원가로 됐다가 제품 매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흐름으로 가는 거 이게 그쵸? 이게 이 수순을 밟고 가는 것들이 이게 이제 본계정 대체고요. 타계정 대체라는 거는 이제 원재료가 뭐 수선비가 됐다거나 복리후생비가 됐다거나 뭐 이런 거예요. 제품이 갑자기 기부금이 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타계정 대체입니다.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신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버려주시라는 얘기. 영업부 소모품으로 사용했는데 비용 처리라고 돼 있으니까 소모품비죠, 뭐. 소모품비는 소모품비인데 제조경비가 아니라 판매비와 관리비 소모품비라는 거. 알겠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래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7월 8일 문제 볼게요. 만기가 도래하여 거래은의 추심의뢰, 추심이란 말이 나오죠. 영진전자의 받으러움 1,500만원 중에서 자, 여기서 한번 끊어볼 수 있겠죠. 추심수수료라는 말이 나오죠. 추심수수료 15만원. 이거 수수료비용이라 했죠. 판매비와 관리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분계 한번 들어갈게요. 분계 들어가면 일단 받으러움 중에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없어지는 거죠. 뭐 받으러움이 없어지는 거니까. 자, 대변에 받을 어음이 얼마 없어지는 겁니까? 1,500만원만큼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심 수수료가 15만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수수료 비용이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수수료 비용으로 이게 판매비와 관리비 수수료 비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만원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네모예요. 보통예금에서 입금되었다. 보통예금 그리고 거래처는 거래처는 영진전자 여기 거래처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갈게요. 7월 10일 5월 10일 날 제품을 매출하고 주식회사 동으로부터 수취한 어음 500만원이 이게 이제 5월 10일 거래를 조회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친절하게 뭐 다 좋습니다. 매출하고 그죠? 수취한 어음 500만원 이건 뭡니까? 받으러움이죠. 근데 받으러움이 이제 부도 처리가 됐다고 돼 있어요. 예. 근데 통보를 받았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10일자 회계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이제 일단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이 세법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자, 부도가 나요. 부도. 그리고, 자, 부도가 나요. 부도가 나는데, 부도 난 즉시 이제 두 가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부도 난 즉시 대손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부도 맞은 상태에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대손 처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금융권에서 회사를 당자거래 정지 처분을 이제 부도라고 말하는데 부도를 냈을 때 아예 회사를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에요. 회생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니까 1차 부도, 2차 부도, 3차 부도 이렇게 부도를 냈을 때 한 방에 훅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도가 나도 회사가 한 방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부도를 막으면 부도가 회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단을 해서 즉시 대손할 수도 있겠지만 즉시 대손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즉시 대손 사유다. 그럼 이 즉시 뭐예요? 우리는 대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대손을 처리를 안 했다가 부도만 난 상태예요. 그러면 부도가 난 상태에서 쭉 이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때 가서 대손이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중 대손이죠. 나중 대손. 그러면 잘 보세요. 나중 대손을 하면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뭔가 부도 났다는 표시를 따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되냐면 대변에 일단 바드러움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거고 얼마 차변에 부어라고 할게요. 부도어음과 수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도 거래처를 걸어야 되고 여기도 거래처를 걸어야 되고 양쪽 다 거래처를 걸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즉시대손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그냥 받을 어음으로 해놨다가 바로 대손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손 삼각비일 수도 있고 대손 충당금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문제는 이제 얘가 관건이죠. 그럼 얘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 때는 이미 처리한 부도어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부도어음과 수표를 이때 없애줘요. 그리고 이때 뭐예요? 대손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처리를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를 잘 보시면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시면 어디를 찾아봐도 대손 처리를 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알아서 막 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대손 처리를 잘해요. 막 아니다. 이거 아니다. 대손이란 말이 나오기 전까지는 대손 처리한 게 아니야. 그럼 부도어음과 수표로 받을어음을 갈아타주라는 얘기예요. 왜? 그냥 멀쩡한 어음하고 부도어음하고는 구분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회계를 왜 합니까?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회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면 어음을 구분을 잘 해야지. 그러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받을 어음이 없어집니다. 500만원. 그리고 요거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겠죠? 동우, 거래처, 동우, 그죠? 그 다음에, 자, 부도어음과 수표. 부어라고 할게요. 그냥 부도어음과 수표 같은 금액 그냥 네모할게요. 그 다음에 이것도 동우 이렇게 해주시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란 얘기죠. 넘어갈게요. 자, 8월 6일 보겠습니다. 에이텍으로부터 공장 건물 중축용 토지. 잘 들어봐요. 토지죠. 공장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고. 6천만원 구입하고 토지 대금 중, 자, 4천만원은 과 토지 매입에 따른 취득세 등 관련 부대비용 600만원을 보통예금이 지급하였다. 여기까지 딱 봐봐요. 그럼 얼마 준 거야? 토지 6천만원 중에 4천만원. 그죠? 이걸 또 이제, 또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 끝까지 갑시다. 나머지는 외상. 그죠? 잘 들어봐요. 내 말이 어떻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자, 토지를 샀대. 토지가 6천만원이래. 그죠? 근데 이 중에, 자, 4천만원 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할 때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 있었나봐요. 이게 600만원 있었는데, 이 600만원, 이게 보통 예금에서 나갔다 얘기해요. 그거 얼마 남았어? 2천만원 남은 거 아니에요? 이거 토지 대금 나머지? 이 나머지를 뭐라고?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이라고 다 똑같이 외상 매입금 하고 그러면 어려운 상황이죠?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채무잖아요. 미지급금이 되겠죠.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분계 정리해 볼게요. 자, 분계 정리해 보면 차변의 토지는 얼마입니까? 6,600만 원이죠. 왜요? 이거 부대 비용이잖아. 이거 부대 비용. 그 다음에 자, 보통 예금은 얼마가 나간 거예요? 4,600이 나갔겠지 뭐. 그죠? 이거 4,600이잖아, 보통 예금. 그리고 미지급금이죠. 미지급금. 이건 국어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수학도 아니고 산수죠, 산수. 그죠? 자, 이해되셨나요? 분계. 자, 이렇게 가주면 되겠고요. 분계가 어려운 건 사실 입력이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생산부 직원에 대한 확정 기여형이래요. 확정 기여형은 퇴직급여라는 비용을 처리합니다. 500번대 퇴직급여가 되겠네요. 800만원 보통연계자 지급하였다. 자, 근데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돈 나간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자, 이 돈 나간 게 어디입니까? 보통예금 계좌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통예금. 그러면 자,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나간 돈은 800이래. 그건 맞잖아요. 8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했다. 그죠? 그리고 자, 수수료 5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 나머지가 확정 기여형이래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자, 수수료, 비용, 맞죠? 저 앞에다 쓸까? 자, 수수료, 비용.
근데 이제 수수료 비용은 수수료 비용인데 이제 고민되지. 이게 제조냐 판관이냐. 일단 좀 이따가 5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뭐가 돼요? 이게 퇴직급여가 되겠습니다. 퇴직급여, 제조, 경비 쪽. 이렇게 보시는 건데, 이 수수료 비용이 제조경비냐 판관비냐 이걸 고민하시는데, 미안하지만 부창부수입니다. 누구에 대한 수수료입니까? 그죠? 생산부 직원 아니겠습니까? 제조 경비 쪽입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자, 됐습니다. 자, 6번 문제 볼게요. 개인 이시영 씨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자,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니까 이자 비용이 맞겠죠. 10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 징수액 27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누구누구에게 이자라는 소득을 주는 거죠. 나한테는 이자 비용이지만 이시영 씨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았으니까 이자 소득이 생긴 거죠. 내가 누구누구에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 등을 지금 뗐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 등을 떼면 예수금이죠. 예수금. 자, 분계 들어갑니다. 자, 분계 들어가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차변의 이자 비용. 나는 비용이지만 쟤는 소득일 거 아니야, 그죠? 100만원. 대변에 제가 낼 세금 내가 대신 떼서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 것을 원천징수라고 하죠. 27만 5천원. 나머지 금액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현금.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자, 입력 들어갑니다. 자, 입력 들어갈게요. 첫 번째 문제는 7월 3일 문제였어요. 그죠? 보관 중인 원재료 원가씩 갈 때 원가라 해서 고민하지 말고 원가 저거 8번 하고 60만원. 이게 뭐가 됐다고요? 소모품비 대 영업부 소모품비니까 830번 소모품비라고 요거 주의하시고 7월 8일 볼게요. 만기가 도래해서 추심의뢰한. 자, 추심의뢰라고 하면 일단 110번. 그 다음에 영진전자. 아이고. 영진전자. 어음이 날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금액 1,500만원 중에서 추심수수료가 831번이라 그랬어요. 얼마? 15만원.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됐죠? 그 다음에 문제 3번을 보면 7월 10일 분계인데 매출하고 동으로부터 수취하는. 이거 부도난다는데 그 대손 처리하지 말고 부도엄과 수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받으러음부터 없앱시다. 일단 받으러음이 동우한테 받아야 될 받으러음이 얼마입니까? 500만원. 근데 이게 부도가 났다 그랬죠? 대손 처리가 아니라 부도만 났다 그랬어. 이거 오해하면 안 돼. 플러스 엔터. 자, 이렇게 처리하라고요. 이거 안에서 일정 감점씩 되는 사람들 많아요. 거래처 입력 안 하면 일정 감점입니다. 8월 6일 에이텍 공장 신축 토지. 자, 토지 아니겠습니까? 토지. 그 다음에 이거 6천만원인데 취득 부대비용까지 합치면 6,600이었죠. 그 다음에 보통예금에 지급하는 것이 4,600이었어요. 그죠? 그럼 나머지 2천만원 어떻게 됐다고? 미지급금이라고. 근데 뭐라고? 에이텍. 거래처 걸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고 9월 25일 갈게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생산부 직원이니까 일단 차변에 퇴직급여인데 508번이지 않을까 싶어요. 508번 508. 그렇네요. 508 맞네요. 자, 퇴직급여. 그 다음에 800만원. 그 다음에 800만원이 아니죠.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대변부터 합시다. 103번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한 거는 800. 이 중에서 508번 퇴직급여가 750만원이 되겠고 나머지가 수수료 비용인데 이게 531번 수수료 비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9월 30일 볼게요. 자, 이자 비용이에요. 이자 비용이 되겠고 이자 비용이 100만원. 그 다음에 원천징수액 예수금을 27만 5천 차감한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청아스포츠 풀고 모든 일반 전표 입력 관련된 내용들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청아스포츠. 자,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예요. 54회까지. 자, 청아스포츠 가겠습니다. 바로 가죠 뭐. 7월 5일 지난해 대손이 확정되어 대손 충당 상계 촬영 예상 매출금 45만원. 쭉 읽어보면 이게 뭔 뜻이에요? 현금으로 회수. 여기까지 쭉 읽어볼게요. 전기대손 단기회수입니다. 전기대손 단기회수는 무조건 대변의 대손 충당금 잔액을 늘려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바로 분개하겠습니다. 자, 차변의 현금 돈 들어왔으니까 현금 회수했으니까 45만원. 부가세 고려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야? 대손 충당금이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 충당금이 45만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무조건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라고요. 무조건 대변에. 어떨 때만 지금처럼 전기 대손 단기 회수일 경우만 이렇게 하라고요. 알겠죠? 전기 대손 단기 회수일 경우 이렇게 하라.
좋습니다. 7월 13일 갈게요. 한국대학에 의뢰한 신제품 개발에 따른 연구 용역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고 되어 있는데 무형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제품 개발이란 말도 들어갔네요. 이건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바로 공개할게요. 개발비예요. 네. 차변에 개발비. 개발비 무형자산이죠. 설마 개발비가 무형자산인지 비용인지 구분 못하는 사람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이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론 공부가 충만한 상태에서 이건 복습과 정리용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시험이 오늘이 지금 17일인데 20일날 시험인데 지금 시험 사실 오늘 빼면 이틀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인강을 지금 오늘이나 내일 들은 사람도 있을 거고 물론 이 시험 이후에 4월달 시험 대비로 이 인강을 들으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기에 어쨌든 간에 공부를 충분히 하신 상태에서 들으셔야 이게 좀 효과적이에요. 그냥 공부 안 하신 상태에서 들으면 이건 말짱 도루묵이고 제가 녹화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학원 쪽이나 이제 제가 이제 학교에서 뭐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쪽에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지금 이제 2월 달이다 보니까 방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통학하는데 막 2~3시간씩 걸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또 나와갖고 막 아침부터 막 밤 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 친구들 부담을 좀 덜어주자는 차원에서 이거 만든 거지 사실은 뭐 자원봉사 차원에서 만든 건 아닙니다. 목적이 있어서 만든 건데 그냥 누구나 다 봤으면 도움이 됐으면 봐라 이런 차원에서 올린 거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좀 다릅니다. 저는 마더 대라사가 아니에요. 마더 대라사가 아닙니다. 자, 아무튼 계속 갈게요. 7월 18일 주총에서 결의된 바 무슨 바일까요? 유상증자를 했대요. 유상증자는 돈 받고 자본금을 늘려준 걸 유상증자라고 합니다. 신주, 새로운 주식 만주, 액면가액 1,000원. 유상증자는 무조건 발행 주식 곱하기 액면 금액이에요. 이거를 2,500원에 발행하고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증자를 했다는 얘기고 증자 관련 수수료 12만원 제외한 나머지 증자 대금을 보통의 계좌에 입금되었다. 보통 이렇게 주식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워하시는 친구들이 있어요. 답을 알려드리고 이론 내용 조금 정리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상증자의 기본적인 틀은요. 돈이 들어와요. 그리고 대변에 자본금이 갑니다. 유상증자는. 이 자본금은 액면 금액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돈은 발행 금액에 금액이 갑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분기를 한번 해보면요. 자, 대변의 자본금. 자, 액면 금액으로 가야 되니까 1,000만원 되겠죠? 그 다음에 발행 금액대로 돈이 들어와야 되니까 2,500원. 2,500만원이 돈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증자대금 12만원, 수수료가 12만원 있고 나머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엔 보통예금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뭡니까? 이게 1,500만원 만큼 이 내용만, 다른 거 말고 여기까지만 봤을 때, 요거만 봤을 때는 그죠? 주식 발행 초과금인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있어요. 조회를 하셔야 돼요. 합계잔의 시산표를 들어갑니다. 합계잔의 시산표 7월 18일자를 들어가서 혹시나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지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는지 주식으로 검색해 보시면 없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검색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내용인데 한 번만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없죠. 없으면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분기를 계속 해보면 아까까지 한 분기가 지금 날아갔는데 이게 좀 태블릿이 이렇게 하면 날아가더라고요. 이게 1,000만원이었고 그죠? 그 다음에 원래대로 했으면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이 1,500이어서 내가 보통 예금에 받을 돈은 차감한 거 빼고 그냥 순수하게 간다면 2,500 이렇게 들어오는 게 원래 시나리오였죠. 그런데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증자와 관련된 수수료 12만원이 있었다는 얘기죠. 제외한 나머지 증자대금 보통예금. 그러면 2,500이 아니라 여기서 12만원이 빠진 금액이니까 얼마가 되냐면 2,488만원 되겠네요. 2,488만원인데 그죠? 자, 2,488만원 갑니다. 그럼 2,400 이거 지우고 할까요? 자, 2,488만원. 자, 수정된 금액은 파란색으로 쓸게요. 2,488만원. 그럼 이제 이 12만원의 출처는 뭐냐? 자, 이건 원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감으로 처리를 원래 해야 되는 건데, 자, 이게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요. 이렇게 처리하지 않고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깝니다. 까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12만원이 빠진 거면 1,488만원이 돼요.
그래서 이게 1488만 원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설명을 드리게 할 건데, 원래 이게 있어요. 원래 자 신주 발행비라고 할게요. 신주 발행비, 주식 관련 부대 비용을 신주 발행비라고 하는데, 신주 발행비, 이게 뭐냐면 주식 발행 관련해서 발생한 부대 비용을 의미합니다. 부대 비용. 이 신주 발행비에 대한 회계 처리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즉 플러스 상황일 때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거나, 또는 마이너스 상황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해 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자와 관련된 수수료 12만 원이 결국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까줘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이게 만약에 할인 발행 상황이었다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증자와 관련된 분기도 물어봤지만 관련된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거죠. 그거에 대한 문제까지 같이 물어본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자, 됐습니다. 자, 7월 27일 가볼게요. 또 나왔어요. 임차보증금. 근데 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임차보증금이 아니라 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이래요. 그러면 일반적인 상거래든 아니든 어쨌든 이거는 선급금이 되겠습니다. 당전 발행 당조수표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고, 뭐 계약 기간 이렇게 되는데 뭐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막바로 그냥 노멀하게 분기하면 되겠습니다. 당전 발행 당조수표니까 당좌수표 맞겠죠. 당좌예금, 대변의 당좌예금, 뭐 금액은 네모하겠습니다. 그냥. 왜요? 선급금이 있죠. 200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삼성개발, 여기다 걸어주시면 되겠고, 이게 다예요. 자, 그 다음 계속 갑니다. 이제 마지막이네요. 공장의 기계장치를, 공장의 기계장치를 대성기업에서 수리를 했는데 당좌수표를 발행을 했대요. 수리비용 300만 지급했는데 수익적 지출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이것도 고민할 게 없어요. 다 나왔지 뭐. 그죠? 자, 우선은 수선비죠. 예, 차량 운반고는 아니니까 수선비. 근데 공장이니까 제조경비 쪽 수선비가 되겠고, 300만원이죠. 칸이 좀 좁으니까 지우고 할게요. 자, 300만원. 그 다음에 이거를 당좌수표를 발행을 지급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당좌예금으로 하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끝. 자, 일반적 입력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공장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구입한 토지. 또 나왔어. 뭘 샀어요? 토지를 샀다고. 토지. 그 다음에 건물 신축을 포기하게 됐대요. 그래서 토지의 보유 목적을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뭘로 했다고요? 투자자산으로 변경했대요. 그러면 잘 들어봐요. 원래 내가 살려고 샀던 거는 토지였어요. 그죠? 토지였는데 이 토지 5천만 원에 대해서 그냥 뭐예요? 예,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하는 뭐예요? 투자자산을 변경하였다. 그럼 뭔 뜻이냐면 일단 토지는 버리란 얘기예요. 토지 5천만 원은 마음속에서 잊어버려라 라는 거고,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지금 목적이 변경됐으니까 이것을 투자 부동산으로 계정 과목을 변경시켜줘라 라는 의미입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하고 그냥 마치죠 뭐. 예. 자, 7월 5일. 자, 7월 5일 빨리 갈게요. 자, 대손 확정되어 충당금 상계. 정기대손 단기회수는 무조건 대변 대손 충당금이라 그랬죠. 자, 외상배출금에는 대손 충당금 45만원, 현금으로 회수니까 현금인데 그냥 입금할게요. 입금. 그 다음에 7월 13일 신제품, 이거 개발비라고 그랬죠. 개발비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금액은 1000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 됐고요. 7월 18일. 자, 요거는 이제 대변의 자본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본금이 유상증자니까 1000만원.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와야 될 돈은 얼마냐면 이제 증자대금이 2488만원이 들어와야 되고, 나머지가 주식 발행, 그죠? 초과금.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고 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계만 잘하시면 뭐 입력하는 거야. 어렵지 않습니다. 27일 계약금이죠. 선급금으로 하기로 했었죠. 이거 선급금. 그 다음에 이것은 삼성개발이죠. 삼성개발 200만원을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좀 계속 보겠습니다. 8월 6일입니다. 달이 바뀌었어요. 달 바뀌는 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자, 수익적 지출이죠. 520번 수선비. 그다음에 금액은 300만원. 대변에 당좌수표. 이 당좌수표 되게 좋아하네요, 이 사람. 예, 출제하신 분이 당좌수표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 9월 8일. 자,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토지를 바꿔서 투자부동산 하라 그랬죠. 투자부동산 이걸로 바꿔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 전표 입력을 봤고요. 이 다음에는 메인 매출 전표를 할 겁니다. 메인 매출 전표를 한 다음에는 결산, 오류 수정, 결산, 그리고 장부 조회하고 모든 테마 학습이 완료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테마 학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요. 얼마 남지 않은 시험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부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화이팅 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저는 이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